반갑습니다. 글 쓰는 국어 대육쌤 시간입니다. 오늘은 소설의 인물과 구성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설의 인물이란 소설 속에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소설 속에서 인물은 소설의 주제를 드러내고 구성 단계에서 사건을 진행해 나가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설 속의 인물, 진짜 존재하는 인물일까요? 그렇죠.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소설가가 창조해낸 인물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소설 속의 인물을 통해서 소설가가 그렇게 살았나 라고 의심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소설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였습니까? 허구성이었죠. 그래서 소설 속 인물은 실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머 진짜 있었던 일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그 인물이 현실에 있음직한 인물,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소설 속의 인물은 어떻게 나눠질까요?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소설 속 인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그렇죠. 주인공입니다. 자, 주인공이 어떤 사건을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주인공을 막 방해하는 인물이 있어요. 그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는 게 소설에서 벌어지는 어떤 사건의 주된 내용일 때가 많죠. 이 주인공을 우리는 주동인물이라고 하고요. 이 주인공이 가려는 길을 막아서고 방해하는 인물을 반동인물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요. 처음에 등장했을 때 가지고 있던 성격이나 성품이 작품이 끝날 때까지 쭉 이어지는 인물이 있습니다. 고전소설에서 그런 인물이 많이 등장하죠. 착했던 인물은 끝까지 착합니다. 흥부. 그 다음에 효녀였던 심청이는 끝까지 효녀죠.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지는 그런 인물들을 가리켜서 평면적 인물이다 라고 합니다. 반면에 현대소설에서 많이 등장하는 인물들은 사건을 겪으면서 처음에는 A라는 성격이었는데 그 사건을 겪어나가고 헤쳐나가면서 B라고 변해가죠. 그러니까 굉장히 유순하고 착하고 여리기만 했던 여성이 엄청 이렇게 막장 드라마적인 고통을 겪으면서 아주 굳건하고 복수의 화신으로 변한다, 막 이런 내용들이 입체적 인물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인물은 그 인물이 어떤 특정 대상을 대표하는 인물이면 전형적 인물, 또 자신만의 개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을 개성적 인물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홍길동전에 등장하는 홍길동은 그 당시 때 서자 출신의 서름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모습을 좀 전형적으로 대표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전형적이기만 하다고 보기는 좀 힘들죠. 홍길동은 또 홍길동 나름의 약간 개성적인 면은 있어요. 하지만 홍길동이라서 가지는 개성적인 부분보다는 고전소설 속에서는 홍길동은 서자 출신이라는 전형성이 훨씬 더 많이 도드라지게 되는 거죠. 현대소설도 정형성을 가진 인물이 나오기도 합니다. 82년생 김지영 같은 소설에 보면 그 시대에 태어난 여성성의 대표적인 전형성을 보여주지만 다시는 사건마다 김지영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가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은 또 그 소설 속 등장인물 김지영 특유의 방식으로 진행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전형성은 전형적이기만 한 인물, 개성적이기만 한 인물이라고 보기보다는 전형성이 강한 인물, 개성성이 강한 인물, 이렇게 인물 유형이 나누어진다는 것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인물의 유형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소설 속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은 다양한 유형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다양한 모습의 인물들을 소설 속에 제시하는 방법 역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을 요약적으로 직접 제시하는 방법이 있고요. 등장인물이 하는 말이나 행동, 상황을 쭉 제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인물이 어떤 상황이고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 제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시를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육신의 철 모르고 푸근히 감싸여야 할 나이다. 그를 실제 나이보다 어려 보이게 하는 아직 상하지 않은 순진성이 더욱 그에게 육신애를 목마르게 한다. 주인 영감님의 든든하고 거친 손에서 볼과 턱을 타고 전해어 오는 따뜻함, 훈훈함은 거의 육신의적이었고 그래서 수나미는 그 시간이 기다려질 만큼 좋았고 꿈같이단 새벽잠을 떨쳐낸 보람을 느끼고도 남을 충족된 시간이기도 했다.
소설 속 내용을 보면 수나미가 왜 주인 영감의 이야기를 그렇게 잘 고분고분 듣고 수나미가 하는 행동들의 보람까지 느끼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수나미는 주인 영감으로부터 육친의, 그러니까 가족 같은 느낌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할아버지나 아버지 같이 느껴진다는 거죠. 자, 이렇게 수나미가 처한 상황과 수나미의 행동의 원인을 직접 전달하는 것, 이런 것을 인물 성격 제시 방법 중에 직접 제시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제시하게 되면 작가가 원래 알려주고 싶었다는 내용을 그대로 정확하게 전달하고 요약적으로 빨리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발생하는데요. 수나미가 왜 그럴까에 대해서 독자가 생각할 여지를 완전히 없앤다라는 데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남이란 어엿한 이름이 있는데도 꼬마로 통한다. 16살이라지만 볼은 아직 어린아이처럼 토실하니 붉고 눈속이 깨끗하다. 숙성한 건 목소리뿐이다. 제법 굵고 부드러운 저음이다. 그 목소리가 전화선을 타면 점잖고 떨떠름한 늙은이 목소리로 들린다. 이 가게에는 변두리 전기상회나 전공들로부터 걸려오는 전화가 잦다. 수나미가 받으면 주인 영감님이십니까? 하고 깎듯이 존대를 해온다. 아, 아닙니다. 꼬마입니다. 수나미는 제가 무슨 큰 실수나 저지른 것처럼 황송해하며 볼까지 붉어진다. 같은 소설에서 수나미의 인물의 특징을 다른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을 보셨는데요. 자, 수나미의 외모를 묘사했고요. 수나미가 전화를 받다가 자기를 할아버지로 오해한 사람한테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제시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 상황을 제시하고 그 상황의 인물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제시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독자가 짐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수나미는 나이 또래보다는 좀 순진하구나. 착한 애구나. 이렇게 상상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물을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이죠. 이렇게 제시하면 굉장히 극적으로 그 인물에 대해서 독자가 상상하게 된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점은 그 인물의 특징을 다 설명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고 또 예상치 못하게 독자가 상상할 수도 있게 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설 속 등장인물의 유형과 인물을 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소설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설의 구성이란 이야기를 짜임새 있게 엮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는 플롯이라고도 합니다. 자, 소설의 구성을 갈등이 진행되는 정도에 따라서 나누는 방식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5단계로 나누게 됩니다. 자, 발단이란 처음에 등장인물은 누구고 그리고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곳은 어디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막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직 갈등이 시작되진 않았어요. 갈등이 이렇게 단초만 이렇게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게 막 짜불짜불 생기는 부분이 바로 발단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개로 가면 갈등이 점차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발단에 있었던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전개로 진행되면서 점점 등장인물 간의 어떤 다툼이나 반목이나 갈등이 생겨나는 거죠. 그 갈등이 점점 심화되는 단계가 위기 단계입니다. 그러다가 주인공이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하고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때, 이때가 절정이죠. 이때 주인공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갈등의 끝에서 용서를 해줄지 아니면 복수를 할지 아니면 내 마음속에 A를 선택할지 B를 선택할지 이런 것들을 막 해서 결정하는 그 순간이 절정이 되죠. 그러면 그 결정 이후에 갈등은 비극이든 희극이든 결정의 결과에 따라서 갈등이 해소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단계를 결말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지금 살펴본 구성 방식은 소설이라면 언제나 존재하는 그 사건과 갈등이 어떻게 진행되고 점점 어떻게 해소되는지의 과정으로 구성 단계를 나누어 보신 것이고요.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는 구성을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시간의 흐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구성 방식을 나눌 수 있는데요.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차례차례 이야기를 진행하는 것을 순행적 구성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작가가 시간을 좀 어그러뜨릴 수도 있어요. 과거 얘기를 하다가 현재 얘기를 하다가 다시 과거 얘기로 돌아갔다가 하는 이런 방식을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이야기를 순차적으로 쭉 구성하는 방식을 일대기적 구성이라고 하는데요. 옛날 이야기 속에 그런 게 많아요. 뭐 홍길동전, 춘향전처럼 이렇게 전이라는 이름이 붙는 고전소설들 속에 그런 일대기적 구성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 액자식 구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등장인물이 존재하는 이런 바깥 이야기가 있어요. 이 이야기 속 등장인물이 갑자기 옛날 일이 떠오르거나 아니면 내가 꿈에서 하면서 자기가 겪었던 일이나 상상 속에서 있었던 일을 전달하는 형태로 된 구성 방식이 있는데요. 이러한 것을 액자식 구성이라고 합니다. 오늘 소설의 인물과 구성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소설 속 인물들은 소설의 구성이 제공하는 플롯 라인에 이렇게 탁 올라가서는 자신이 원래 주어졌던 성격에 따라서 뭐 전형적인 인물이냐 개성적인 인물이냐 또는 주동 인물이냐 반동 인물이냐 하는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에 따라서 이 플롯 라인을 타면서 막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고 우리는 이 전개된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게 되는데요. 바로 이것이 소설이 되겠습니다. 소설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의 애정을 갖고 소설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진행 라인을 한번 살펴보면서 소설을 읽어보실 수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핵심 내용 복습입니다.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을 우리 한번 공부해 봤는데요. 이 내용이 학교 수업 내용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친구들이 의외로 구분하는 걸 좀 어려워해요. 그래서 그 단계를 구분하는 방법, 짧은 옛날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똥이와 소똥이가 한 마을에 살았다. 두 사람의 집은 강가에 나란히 딱 붙어 있었는데 둘은 사이가 좋지 않았다. 어느 날 소똥이의 집 감나무에 감이 익어 그 가지가 말똥이의 집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이를 본 말똥이는 감을 몽땅 따갔다. 감이 없어진 걸 안 소똥이는 말똥이에게 감을 달라고 하였지만 말똥이는 우리 집으로 넘어온 감이니 자기네 감아리고 우겼다. 소똥이와 말똥이는 서로 엎치락 뒤치락 감을 차지하려고 싸우다가 소쿠리를 통째로 강에 빠뜨리게 되었다. 결국 감은 강물에 둥둥 떠내려가고 둘 다 감을 먹지 못하게 되었다. 소설의 인물과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